여러분은 낯선 나라에서 길을 잃었을 때 처음으로 떠오르는 감정이 무엇인가요? 두려움일 수도 있고 설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소개할 프랑스 여성 말루는 서울에서 그 두 감정을 동시에 경험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두려움이 설렘으로 바뀌는데 단 하루도 걸리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말루는 친구들과 함께 서울에 막 도착한 상황이었습니다. 들뜬 마음을 가누기도 전에 첫 번째 위기가 찾아옵니다. Mais courir! On a galéré bien une demi-heure à essayer de retirer de l'argent. Après plusieurs galères, on a réussi. Je suis trop contente d'être là. 서울 지하철은 현금 충전식 교통카드가 필요한데 무려 30분 넘게 현금 인출을 시도하고 나서야 겨우 성공한 것이죠. 프랑스에서 신용카드 하나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삶에 익숙했던 말루에게 이건 예상치 못한 첫 관문이었습니다. 겨우 교통카드를 충전한 말루와 친구들이 향한 첫 목적지는 경복궁이었는데요. 궁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말루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풍경을 마주합니다. Mais en fait, tout le monde est habillé ici en tenue traditionnelle parce que l'entrée est gratuite quand t'es habillé comme ça. Et du coup, c'est incroyable. Genre, je crois que c'est hanbok. Et du coup, tout le monde a des robes, mais de princesse. Je suis trop fan. C'est incroyable. Vraiment, waouh. 궁 안을 가득 메운 사람들이 하나같이 한복을 입고 있었던 겁니다. 알고 보니 한복을 입으면 경복궁 입장이 무료라는 것인데요. 이 작은 제도 하나가 만들어낸 풍경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말루는 마치 공주들의 나라에 온 것 같다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건 단순한 할인 혜택이 아닙니다. 전통 의상을 일상 속으로 자연스럽게 끌어들이고 외국인들조차 그 문화 속으로 스며들게 만드는 한국만의 방식인 거죠. 프랑스의 베르사유 궁전을 가도 이런 경험은 할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하면 경복궁의 이 풍경이 얼마나 독특하고 아름다운 것인지 새삼 느끼게 됩니다. Le touriste français, là, vraiment, ça ne finit pas. Genre, c'est ultra grand. On est arrivé presque tout au bout, genre, jusqu'à la colline. Et en fait, le truc, c'est que c'est un spot à photo. Tout le monde prend des photos partout. C'est trop mignon. 거기에 궁 자체의 규모도 상상을 초월해서 끝이 어디인지 모르겠다고 할 정도로 광활했다는데요. 프랑스 관광객들도 이미 잔뜩 와 있어서 유럽에서 한국이 얼마나 인기 있는 여행지가 됐는지 이 장면 하나로 실감하게 됩니다. 경복궁을 나온 말루가 다음으로 발을 옮긴 곳은 바로 북촌 한옥마을이었습니다. 좁고 고즈넉한 돌담길을 걷던 말루는 이곳에서 비로소 멈춰 서는데요. 화려한 궁궐과는 또 다른 결의 아름다움이 그녀를 붙잡은 것입니다. On est à Bukchon Hanok Village. Et c'est genre toutes les rues avec les petites maisons un peu traditionnelles magnifiques. Donc franchement, on est aux anges. 천국 같다는 표현까지 쓴 말루. 그저 여행지 감탄이 아닙니다. 북촌은 수백 년의 시간이 그대로 보존된 곳이면서도 지금도 실제로 사람들이 살아가는 생활 공간입니다. 현대 도시 서울 한복판에 이런 공간이 공존한다는 것 자체가 한국이 발전과 보존을 함께 끌어안는 방식으로 도시를 갖고 왔다는 증거이기도 하죠. 골목 곳곳에는 작은 화廊과 독립 아티스트들의 작업실이 자리 잡고 있었고 말루는 엽서며 소품이며 하나씩 집어들며 지갑을 열기 시작합니다. 3유로짜리 물건 하나가 별것 아닌 것 같아도 그것이 10개가 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며 웃으면서도 결국 손에는 한가득이었는데요. 이렇게 한국에 오면 지갑을 열 이유가 너무 많다는 건 어쩌면 한국 여행의 가장 달콤한 함정인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한옥마을을 벗어난 일행은 저녁 노을을 보기 위해 노을섬으로 향했습니다. 지하철을 2번 갈아타고 도착한 섬에서 바라본 서울의 하늘은 말루가 뉴욕의 어느 강변을 떠올릴 만큼 아름다운 풍경이었다고 합니다. 서울이 뉴욕을 닮았다는 표현, 한국인 입장에서는 그냥 지나치기 쉬운 칭찬이지만 유럽인이 자신이 가본 도시 중 가장 감각적인 도시와 비교했다는 점에서 그 무게감이 다릅니다. 다음 날 말루의 일행은 벚꽃 명소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런데 어렵사리 도착한 벚꽃거리는 그 모든 이동의 피로를 한 방에 날려버리는 풍경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끌려온 듯한 표정이었던 친구들마저 도착하자마자 환호성을 질렀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리고 알고 보니 그날이 올해 벚꽃 시즌 중 가장 만발한 날이었다고 합니다. 계획하지 않았던 행운이 만들어준 최고의 순간이었죠. Waouh! Et sans le savoir, on est venu au meilleur moment de l'année. Genre, c'est le jour où tous les cerisiers sont en fleurs. Genre, c'est la peak season de toute l'année. 한국의 벚꽃이 외국인에게 이토록 강렬하게 남는 이유는 단순히 예쁘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도심 한복판 길가에 벚꽃 터널이 펼쳐지는 풍경. 그 아래에서 가족과 연인과 친구들이 뒤엉켜 사진을 찍는 모습. 그 장면 자체가 하나의 문화이고 경험인 겁니다. 벚꽃길을 벗어난 일행은 조선 왕실의 생활 공간이었던 고택 마을을 찾았습니다. 넓은 마당에서 한국 전통 투놀이를
직접 체험하는 친구의 모습이 담겼는데요. 화려한 기와지붕을 배경으로 나무 막대를 던지며 웃는 모습이 이미 이 여행의 절반은 한국에 물들어 버린 사람들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다이소 쇼핑.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경험하는 그 의식과도 같은 순간이 말루에게도 찾아온 겁니다. D'habitude, ma DS, c'est genre écolo et en mode under consumption et tout. Mais là, le quartier de Hongdae, c'est vraiment genre surconsommation. On achète tout n'importe quoi, j'ai acheté plein de trucs. Ça suffit. Vraiment, là, je me ruine. Mais en même temps, c'est fun. 평소엔 친환경주의자라고 자처하던 말루가 다이소 앞에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60센트짜리 스티커를 잔뜩 집어들고 자신의 이름이 적힌 굿즈까지 사모으면서 자본주의의 정점이라며 스스로를 웃으며 비판하는 모습. 어쩌면 이게 한국 쇼핑 문화의 진짜 힘입니다. 비싸지 않은데 예쁘고 작은데 기억에 남는 그 경험. 다이소 하나가 외국인 친환경주의자의 신념을 흔들어버린 겁니다. 여행의 후반부 말루는 이번엔 남산으로 향했습니다. 남산타워까지 걸어 올라가는 길이 45분이 넘는 등산이었는데 땀을 흘리며 올라가는 내내 이게 왜 산인지 모르겠다고 투덜거리면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상에서 내려다본 서울의 풍경 앞에서 그 모든 불평은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C'était un enfer à monter. Ça m'a pris, je sais pas. Mais on est arrivé. Je suis contente. 힘들었지만 기쁘다. 이 두 감정이 동시에 존재하는 순간 그게 여행의 정수입니다. 내려오는 길,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던 중 이번엔 출구를 잘못 나오는 바람에 10분이 넘도록 헤매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진짜 마라톤 뛰는 것 같다며 투덜거리면서도 말루는 곧바로 이런 말을 덧붙입니다. Et en tout cas, les métros sont propres, silencieux. Il y a des endroits pour aller aux toilettes, il y a des endroits pour charger ton téléphone, t'asseoir. Genre, c'est vraiment cool. Mais 그래도 지하철 자체는 깨끗하고 조용하고 화장실에 핸드폰 충전 공간에 앉을 곳까지 다 있어서 정말 좋다고요. 불평과 칭찬을 동시에 내뱉는 이 장면이 묘하게 인상적입니다. 파리 지하철은 여전히 청결 문제로 늘 비판받는 곳이라는 걸 생각하면 투덜거리면서도 인정할 건 인정하는 말루의 반응이 오히려 더 진심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한국에 오기 전 말루는 서울을 어떤 도시로 상상했을까요? 그녀는 처음엔 카드도 못 쓰고 30분 넘게 현금도 못 뽑는 낯선 도시에서 허둥대는 여행자였습니다. 그러나 경복궁의 한복 물결을 보고 북촌 골목의 고요함에 멈춰서고 우연히 맞닥뜨린 벚꽃 절정의 풍경에 입을 다물지 못하면서 그 낯설음은 어느 순간 사랑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냥 봄날의 서울이었을 뿐인데 말루에게는 그것이 인생에서 다시 없을 장면들로 새겨졌습니다. 이 나라의 진짜 힘은 거창한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한복 입으면 입장 무료라는 소소한 제도 하나, 지하철 안에 있는 핸드폰 충전 포트 하나, 60센트짜리 예쁜 스티커 하나. 그 작은 것들이 쌓여서 말루 같은 사람의 기억 속에 서울을 영원히 새겨 넣는 겁니다.